토미존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 K짱입니다. 오늘도 매주 금요일 시작하는 기묘한 이야기. 오늘 제가 드릴 기묘한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연예인들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뭐야? 그럼 기묘한 이야기에 왜 그런 연예인들 얘기를 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그냥 연예인이 아니라 자살한 연예인들 얘기인데요. 그냥 자살한 연예인들 이야기면 가까우지 않았겠죠? 도대체 어떤 기묘한 이야기들이 있을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연예인은요, 두 분이 있어요. 첫 번째 분은요, 오카다 유키코라는 일본의 되게 핫했던 옛날 아이돌 여자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엑스제팬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첫 번째 드릴 이야기는요, 오카다 유키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카다 유키코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남성분들이 반하고도 남을 굉장히 어여쁜 핫한 아이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싶으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그녀의 이름은 오카다 유키코, 1967년 8월 22일생입니다. 80년대에 이름을 굉장히 날렸던 아이돌 중 한 명입니다. 이거 조금 가야겠다, 사진 때문에. 사진을 좀 더 크게 해드릴까요? 굉장히 귀엽게 생긴 여자분이세요. 80년대 이름을 굉장히 알렸던 아이돌 중 한 명이고요. 최후의 정통파 아이돌이라고 불릴 만큼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돌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어서 비운의 아이돌이라고 불립니다. 소속사는요, 썬뮤직. 일본에 되게 유명한 마츠다 세이코라는 배우 겸 가수가 있는데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마츠다 세이코의 직속 후배입니다. 이 여자의 이미지는요, 깨끗하고 청순한 모범생 이미지로 활동하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사망으로 끝난 활동 기간이 총 2년 정도? 그리고 많은 소녀 아이돌 스타들이 그때는 되게 활동을 많이 했었을 시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는요, 가수가 되기 위해서 1983년 일본 테레비 예능 신인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탄생 제46회 결전대회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 그녀는 가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가수가 되기 전에 그냥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 근데 공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그냥 평범한 소녀였대요. 근데 그런 그녀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1983년 일본 테레비 예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K-팝 스타라든지 슈퍼스타 K라든지 약간 그런 신인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타탄생 제46회 결전대회에서 나카모리 아키나라는 옛날 가수의 슬로우 모션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프로그램의 최후의 우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 K-pop 스타나 아니면 뭐 슈퍼스타 K나 이런 데에서 성공하면은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우승하면은 오 마이 갓. 우승하면 그거 주잖아. 이렇게 연예인 데뷔 기회를 주잖아.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최후의 승자가 돼서 연예계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뭐냐? 부모님의 반대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결사 반대를 해요. 근데 여자애가 엄마, 저 진짜 꼭 가수 하고 싶어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가수가 하고 싶으면 이 조건을 합격하면 너 가수 시켜줄게. 엄마 아빠가 너 가수하는 거 허락해줄게 라고 해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아이님 어서와. 첫 번째 학교 교내 테스트로 학년 1등급을 딸 것.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 그러니까 1등급으로. 그리고 두 번째 중부 통일 시험으로 학년 5위 이내에 들 것. 세 번째는 그 향양고등학교라고 있어. 한국말로 말하면 향양고등학교인데 이게 이 유키코 고향에서는요 머리 좋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런 고등학교 있잖아. 우리나라도 있잖아. 외고 이런 거 같이. 그래서 유키코의 고향에서 꽤 높은 등급이었던 고등학교였는데요. 거기 합격하면 너 가수하는 거 허락해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 합격해요. 그리고 이 조건을 다 통과해요. 그런데 그 높은 향양고등학교라는 데에 합격을 했지만 연예인 활동을 위해서 호리코시라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호리코시라는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일부러 이렇게 무리한 조건을 건 거야. 유키코는 원래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없던 소녀였거든요. 그냥 참하고 그림 그리기는 좋아하는데 그 공부를 잘하는 딸은 아니어서 부모님으로는 그냥 일부러 무리한 조건을 건 거야. 그러면 그냥 딸이 막 이렇게 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유키코는 독하게도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해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출전을 하고 당당히 우승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되게 큰 엔터테인먼트인데 썬뮤직이라는 데가 있는데 썬뮤직에 후쿠다 전무라고 있어요. 되게 캐스팅하는 그 전무한테 눈에 띄어서 계약을 맺고 드디어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얼굴 되게 예쁘죠? 되게 선하게 생겼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1984년 4월 21일 날 First Date라는 그러니까 First Date로 그 First Date라는 노래로 데뷔를 해요. 근데 같은 해에 열린 일본 레코드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해. 그러니까 뭐 1984년 제11회 뭐 FNS 가요제 신인상, 뭐 제10회 일본 TV 음악제 신인상, 14회 긴자 음악회 대상, 17회 신주쿠 음악제 금상. 그러니까 1984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그 해의 모든 신인상을 다 휩쓸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그 First 노래라는 그 유키코가 부른 그 First Date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소녀였는지 보여드릴게요. 楽しいメロディーに書きました岡田由紀子さんが歌いますファーストデイト。 이 노래가 데뷔한 곡이에요. 비슷하죠? 오늘 옷.
지금 상 받았잖아. 목에 뭐 걸고 있죠? 목소리 되게 좋다. 강수지랑 비슷, 맞아. 강수지랑 좀 비슷하죠. 하지메테노 데이트. 그러니까 이게 first date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노래로 데뷔를 해서 그 해에 모든 신인상을 다 휩쓸어요. 그리고 이제 뭐 1985년도에 이제 어떤 드라마 주인공을 맡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구찌비루의 노래라는 게 있어. 근데 이 노래도 완전 난리 났어. 완전 이제 이 퍼스트 데이트 다음에 구찌비루라는, 맞지? 구찌비루 네트워크. 이 노래 제목이 구찌비루 네트워크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제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방이지. 저수 시간 대장가. 무서운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잠깐 분위기를 잃었네요. 이렇게 인기를 몰고 다녔던 유키코. 1985년도에는요, 음악뿐만 아니라 금지된 마리코라는 그 일본 호러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첫 주연을 맡아서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는요. 마츠다 세이코 작사, 사카모토 류이치 작곡의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구찌비루 네트워크라는 노래가 오리콘 주간 차트 1위에 오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들려드렸던 노래예요. 그 노래가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라요. 근데 너무 짧은 기간에 엄청난 인기를 얻어요. 유키코가. 근데 딱 사망한 기간 전까지 활동 기간을 따지면 2년밖에 되지 않아요. 2년밖에 되지 않는데 많은 소녀들 아이돌이 활동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돌 안에서도 완전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이 오카다 유키코가. 그런데 이 오카다 유키코의 성격이요. 되게 예를 들면 살이 되게 쉽게 찌는 체질이어서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했대요. 그 다이어트로 긴장을 늦출 시기가 조금도 없었고 하루에 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안 잤대요. 왜냐면 근면 성실한 타입인데다가 스스로한테 되게 엄격하고 지기 싫어하고 완벽주의 성향도 있었대. 그리고 또래 아이돌들,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던 10대 아이돌들에 비해서 자신을 굉장히 몰아붙이면서 일을 했대요. 그리고 이 유키코의 이미지가 뭐였냐면요. 모범생, 착하고 근명성실한 그런 이미지, 청순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학교를 나가고 숙제도 하고. 그래서 인터뷰를 보니까 요즘 숙제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막 이러면서 조금 힘든데 그래도 하려고 한다고 이런 인터뷰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획사에서 얘를 학교도 보내고 막 엄청 얘를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의 오카다 유키코가
1986년 4월 8일 오전 9시 도쿄 미나토구 미나미 아오야마 로터리 맨션, 그러니까 이 유키코가 살고 있던 맨션이에요. 이 건물은 뭐냐면요, 유키코가 투신 자살한 건물이에요. 어느 날 6층의 거주자가 짙은 가스 냄새를 맡습니다. 관리인한테 전화하죠. 여기 지금 이상한 가스 냄새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이 말하죠. 네, 한번 알아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통보를 받은 관리인은요, 가스 누출이 어디인지 한 채 한 채 다 찾아다녀요. 그리고 402호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띵동, 띵동.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고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이 집이 맞는 것 같은데? 다급해진 관리인은 보조키로 문을 열고 그 방을 들어가요. 거주자는 사토 카요, 바로 오카다 유키코였습니다. 오카다 유키코의 본명이 사토 카요였어요. 이 건물의 차주는 선뮤직이었고요. 이 맨션은요, 보통 건물이었어요. 보통 맨션이었고요. 요즘 우리나라 같이 막 연예인들은 무슨 뭐 들어갈 때 완전 뭐 비밀번호 찍어야 되고 관리인이 오케이 안 하면 못 들어가고,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딱히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맨션은 보통 맨션이었고 출입도 되게 자유로웠대요. 근데 떠오른 아이돌 스타였던 이 유키코가 그곳에 산다는 것은 관리인밖에 모르는 철저한 비밀이었대요. 그 관리인은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 체인락 있잖아. 그 고리 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리 건데 문을 이렇게 못 여는 거야. 그래갖고 열지는 못하고 그냥 이 여자의 본명이 사토씨 다이저브 데스까? 사토상 다이저브 데스까? 이러면서 사토씨 괜찮아요? 라고 이제 여러 번 막 외치면서 반응을 확인했는데 반응이 없었대요. 엑스제팬은 이거 끝나고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전 10시 9분에 이 관리인이 전화를 한 거야. 그 연락을 받은 경시청이 아카사카에 있는 소방대원을 끌고 출동합니다. 소방대원이 이제 체인락을 끊고 절단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실내에는 엄청 독한 가스 냄새가 진동을 했고요. 그 한가운데 한 명의 소녀가 왼손에 피를 흘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커터칼로 자른 듯한 5cm 정도의 자상이 있었고요. 그 자상이 2개나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녀가 흘린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대요. 여러분, 5cm면은요, 이 정도 되는 센치인데요. 2개나 큰 거야. 2번이나. 이 귀여운 여자애가. 그래서 피는 흥건하고 가스 냄새는 진동을 하고, 그래서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서 가까운 인근 병원에 급하게 호송돼요. 이거 왼손인데? 갸까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급하게 왼손의 상처를 봉합수술로 치료하고요. 신경안정제를 투여해요. 근데 그녀는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유키코는. 가스에 취한 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계속 울기만 했대요. 신경안정제를 투여받고 의외로 침착해진 그녀의 반응에 의사가 태어나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유키쿄의 그 전담 매니저 미소구치라는 그 매니저는요. 그 당시에 휴가를 얻었었대요. 휴가를 얻어가지고 다른 데에 있었고, 미조구치가 이제 자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회사의 전무인 후쿠다, 아까 말씀드렸죠. 후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매니저, 야마구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지금 유키코가 자살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데, 제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는데, 빨리 좀 가주세요. 그래서 후쿠다 토키오 전무는요, 달려갑니다. 또 다른 매니저 야마구치도 같이 달려가겠죠. 근데 여기서 후쿠다 토키오 전무는요, 4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고야에서 처음 유키코를 발견한 장본인이에요. 어쨌든 두 사람은 11시 45분에 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카다와 그 전무와 대면을 하는데, 그녀는 자살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계속 울기만 했대요. 근데 이때 썬뮤직의 사장은요, 치과 치료로 부재 중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모르잖아. 일단 사장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처리 과정을 고심하던 후쿠다는요, 후쿠다 전무는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한다면 이게 아이돌 스타인 그녀의 상품성에 흠집이 날 것을 우려했어요. 그래서 유키코한테 말합니다. 이제 맨션으로 못 돌아가. 어떡할래? 회사로 갈래? 아니면 사장님 댁으로 갈래? 라고 그 야마자키 이 여자 직원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유키코가 저 회사로 돌아가고 싶어요. 회사로 갈래요. 처음에는 막 울기만 하던 유키코가 좀 차츰 냉정을 찾으면서 택시를 잡아서 소속사인 썬뮤직 빌딩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전무가 물어봐요. 어제 몇 시쯤에 왔니? 어제 몇 시쯤에 집에 갔어? 유키코가 10시쯤이요. 근데 이거는요, 그 미조구치라고 이 유키코의 전담 매니저가 저녁 10시경에 맨션에 전화를 걸었을 때 유키코가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실은 확실한 거야. 그래서 전무가 물어봐요. 몇 시쯤 잤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유키코가 아무리 냉정을 찾아도 2번 칼로 긋고 가스를 틀고 죽으려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무는 얘를 처음 발탁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달랬대. 그 인터뷰한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 곁에는 많은 어른들이 네 곁에 있고 우리 모두 너를 도우면서 해나가고 있으니까 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금 얘가 안정을 찾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소속사에 돌아오자마자 トイレ行きたいんですけど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런데 좀 심상치 않은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눈치챈 거야. 이 후쿠다 전무가. 그래서 매니저인 야마구치한테, 그러니까 야마구치랑 그다음에 그 사장의 비서 둘한테 말한 거야. 철통같이 감시하라고. 절대 눈 떼지 말라고. 왜냐면 얘가 2차 자살 시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철통같이 감시해. 절대 눈 떼지 마.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 유키코가 저
스트로베리 주스 먹고 싶어요. 딸기 주스 먹고 싶어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3명이 있잖아요. 후쿠다 전무랑 그다음에 그 사장님 비서랑 야마구치라는 그 매니저 3명이 있었어. 그래서 다 갈 수 없으니까 일단 그 사장 비서한테 부탁합니다. 후쿠다 전무가 스트로베리 주스 좀 주문해달라고. 그래서 감시인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돼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사장이 전화를 합니다. 띠리리 전화가 와. 그럼 어떡해? 전무가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미 얘가 자살 미수 한 게 이미 기자들 사이에 퍼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전무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사장이 전화가 왔으니까 사장이랑 좀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잘 감시해라고 그 야마자키한테 신신당부를 해요. 나 지금 사장님이랑 좀 회의 좀 하고 올 테니까 너 야마자키도 잘 관리해라.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 전화를 받으러 옆 방으로 들어가요. 이제 둘만 남게 됐죠. 유키코와 매니저 야마자키 둘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감시인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거야. 근데 그때 순간 유키코가 생수를 엎어요. 차가. 어떡해. 차가. 그 야마자키가 저도 맞대 이러면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티슈 좀 찾아볼게. 잠깐 기다려봐. 이러면서 티슈를 이렇게 찾는데 돌아보는 순간에 유키코가 사라집니다. 유키코가 없어졌습니다. 패닉에 빠진 야마자키가 옆방에서 사장과 통화를 하던 후쿠다 전무한테 전화가 아니라 달려가서 여쭤요. 전무님, 유키코가 사라졌어요. 아니, 나 물을 하려고 하자고 휴지 찾는 잠깐이었는데 없어졌어요. 어떡해요. 두 사람은 급하게 산의 건물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휴가 중이던 그 전담 매니저, 유키코의 전담 매니저인 미조구즈가 택시를 타고 썬뮤직 사옥에 이제 들어가려고 해. 도착하게 돼요. 그때 시간이 12시 6분이었대요. 그래서 그 미조구즈가 택시에서 내려서 들어가려고 하는 딱 그 시간이었는데 쿵 소리가 나. 근데 그 미조구즈가요, 이 유키코의 전담 매니저잖아. 직감으로 오카다 유키코가 떨어진 게 아닌가 하고 다가가요.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택시에 내리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쿵 소리가 났는데 사람이 떨어졌는데 느낌으로 저거 유키코야 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천천히 다가가서 사람으로 생각되는 그 물체를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미 머리통이 다 터져가지고요. 하얀 머리 뇌수가 사방에 다 터져 있었대요. 그래서 누군지 식별할 수가 없었대. 머리통 뇌수가 다 터졌대. 하얀색 뇌수가. 그래서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녀가 자살한 썬뮤직 사옥이 바로 여기예요. 이 사진 갖고 온. 근데 그 사옥이 요츠야라고 저도 가끔 가는데 요츠야 4가의 교차로였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 그 사람들의 왕래가 되게 많았고 그 오카다가 이 유키코가 먹고 싶다가 했던 스트로베리 주스를 배달하려고 온 그 웨이트리스가 있었는데요. 그 스트로베리를 배달하려고 딱 오는데 그 시체를 보고 나서 기겁하면서 구토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전담 매니저였던 미조구찌는
급하게 달려가서 유키코! 눈물을 마구 쏟아내죠. 근데 매니저로서 그녀의 참담한 시체만은 이제 매스컴에 노출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미조구치는 회사로 뛰어들어가서요. 그래서 어떤 모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조각나고 막 그 터진 그 머리 뇌수를 주워 담으면서 일단 사체를 수습해요. 그녀는 투신 즉시 즉사했고요. 그때 그녀의 나이는 만 18살이었어요. 만 18살. 그런데 이날이 여러분 1.5리터의 눈물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되게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그 영화인데 드라마 1.5리터의 눈물 사와지와 에리카 아시죠? 그런데 이 유키코가 자살한 그날이 사와지와 에리카가 태어난 날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 사와지와 에리카는 오카다 유키코의 환생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사와지와 에리카. 사와지리 에리카가 태어난 날이 이 유키코가 투신사자란 날이랑 똑같아. 태어난 날과 죽은 날. 그래서 오카다 유키코의 환생이다. 오카다 유키코가 환생한 거다. 이렇게 한때 말이 나오기도 했었어. 사와지리 에리카. 그런데 너무 잘 나갔고 너무 인기도 많았고 이랬던 여자가 왜 자살을 한 건지 이런저런 추측이 되게 무성했어요.